이번 달 생활비가 또 모자라. 왜 모자라? 어디 과소비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과소비야? 내가 얼마나 아껴 쓰는지 당신이 더 잘 알면서 그런 말을 해? 우리 세 가족에 어머님, 아버님까지 5식구 반찬값만 55만 원이 넘어. 그런데 매달 딱 55만 원만 받아오면 어떡해? 당신이 아버님 가죽공장에서 거의 실질적인 일을 다 하는데 왜 월급으로 안 받아오고 생활비만 받아오는 거야? 대체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래? 나중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가 다 상속받게 돼 있는데 그때 받는 거나 지금 받는 거나 별 차이 없지. 뭔가 뜻이 있으시니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 요즘 집값도 비싼데 우리야 아버지 집에 같이 사니 집값 안 들어서 좋지 뭐. 그럼 제발 생활비라도 조금 올려달라고 말씀드려봐. 한 70만 원으로라도. 요즘 물가에 55만 원 갖고 5식구 살림 못해. 난 우리 부모님께 돈 얘기 못 꺼내겠어. 정 필요하면 당신이 해. 내가 말씀드리면 항상 고아 출신이라 없이 자라서 맨날 돈돈거린다고 무시하시잖아. 우리 하진이 아토피가 너무 심하고 몸도 약해서 한약 한 제 지어 먹이고 싶은데 그 돈이 없어서 몇 년째 고민만 하고 있다고. 그럼 내가 알바라도 할 수 있게 어머님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줘봐. 내가 하면 살림 충실히 안 하고 밖으로 돌 생각만 한다고 또 할 소리 듣는다고. 넌 왜 맨날 분란 일으킬 생각만 하는 거냐? 솔직히 우리 결혼하고 나서 내가 우리 부모님께 아주 나쁜 놈 다 됐다고 알아? 그럼 며느리인 내가 나쁜 년 되는 건 괜찮고? 솔직히 말해볼까? 아버님만 전복 미역국에 소고기 구워 드시고 다른 사람이 아버님 반찬에 손대거나 하진이가 먹으려 하면 눈치 주시는 거 정상이라고 생각해? 당신도 외동아들이고 우리 하진이도 유일한 손자인데 이렇게 푸대접 받는 거 서럽지도 않아? 우리 가족은 늘 이렇게 아버지 위주로 살아왔어. 아버지가 죽을 고생 다 해가며 자수성가하신 분이란 거 몰라? 엄마 아버지가 허리띠 졸라매고 살지 않았다면 지금 집 한 채도 없을 거야. 아버지의 그 큰 뜻을 넌 왜 모르는 거냐 대체? 하긴 가족을 가져봤어야 알지.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이젠 시부모님이 무시하는 것까지 모자라서 당신까지 나 고아라고 무시하는 거야? 제발 그놈의 자격지심을 좀 버려. 아버님은 늘 아버님 옷장에 간식이며 공진단이며 다 숨겨놓고 혼자 드신다고. 저번에 하진이가 옷장 보고 할아버지에게 간식 하나만 달라고 부탁드리니까 딱 빵 반쪽 주시더라.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부모님 욕하지 마. 어찌됐든 난 우리 부모님 존경해. 그러니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직접 하시든가. 나만 또 나쁜 사람 되겠네. 아버님, 생활비가 부족한데 다음 달부터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아침부터 또 돈 타령이냐? 한 15만 원이라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식구 살림을 도저히 55만 원으로 꾸려나갈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살림했으면 한 40만 원에도 5식구 충분히 먹여 살렸을 게다.
도대체 가정주부가 이렇게 알뜰하지 못해서야 원. 나 때는 말이야, 전쟁통에 폭격으로 가족들 다 죽고 나 혼자 혈혈단신으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서 노가다까지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서 이렇게 가죽 공장까지 차릴 수 있었다. 네 시어머니가 살림할 때는 아무런 잡음이 없었는데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어째 맨날 돈돈거리냐? 우리 공장에서 일하던 고아 출신인 네가 우리 아들 꼬셔서 결혼하게 된 것도 뒷목 잡을 일인데 우리 집안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게구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아버님. 전 우리 5 식구 살림을 최대한 잘 꾸려가 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발 고아 출신이라서 그렇다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는 늘 지나치는 듯 하시는 말씀이지만 제게는 모처럼 콕콕 박히는 가슴 아픈 말씀이세요. 보자 하니 어디서 시아버지 말씀에 말대꾸를 그리 하는 게냐? 못 배워먹은 거 티내는 거냐? 아버지 말씀 하나 틀린 것 없다. 요즘 애들은 이렇게 정신력이 부족해서야 원. 하진이 물건이야 어차피 조금 크면 못 쓰는 것들이니 다 중고로 사고, 식재료는 시장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세일하는 것들, 떨이하는 것들 사면 지금보다 더 적은 돈으로도 살 수 있겠구먼. 다 성의 문제이고 정신력 문제야. 머리는 장식으로 있냐? 머리 좀 굴려봐라. 가방끈 짧은 거 데려와서 살림시키려니 답답해서 여원. 좀 똑똑하게 살림하라고, 이 화상아. 그럼 우리 하진이가 너무 약하니 한약 한 재만 지어 먹이게 한약값만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아님 제가 따로 아르바이트라도 할 테니 허락해 주세요. 고작 5 식구 있는 집안 살림 하나도 제대로 못 꾸리면서 밖에서 뭘 한다는 게냐? 여자가 자꾸 밖으로 돌면 콧구멍에 바람이나 들지. 그냥 조신하게 주는 돈에서 살림이나 해라. 그리고 아직 애한테 무슨 한약을 먹인다는 게냐? 용돈 모아서 시부모한테 한약 한 재라도 해줄 생각은 해봤냐?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오늘 집 대청소나 좀 해라. 나 따로 할 말이 있어. 방금 단톡방에서 2분이 나 무시하시는 거 자기 봤지? 뭘 또 무시야. 어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 아니야? 우리 부모님 돈 문제에 예민한 거 몰라? 매번 네가 돈 문제 꺼내니까 화내시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뜻 알았으면 이제 그만해. 그놈의 부모님 뜻. 대체 부모님 뜻이 뭔데? 외동아들인 자기는 일만 죽어라 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난 비천한 고아 출신이니 그냥 잔말 말고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라? 자기도 말이 전혀 안 통하네. 나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어. 우리 따로 분가하자. 뭐? 부모님이랑 따로 떨어져 살자고? 당장 집은 어디서 살게? 원룸이라도 얻어서 하진이랑 우리 3 식구 살면 되지. 보증금 거의 없는 곳으로 알아보자. 자기 전문대도 나왔잖아. 가죽 공장 하면서 어깨너머로 기술도 익혔을 테고. 아직 나이 많지 않으니 일자리 알아보면 되지. 난 지금까지 살림하면서 요리 하나는 자신 있으니 하진이 돌보면서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리어카 노점상이라도 해볼게. 슈퍼에 납품을 하든 직접 배달을 하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분가해서 뭐라도 해보자. 아, 나는 가죽공장에서 그냥 일꾼들 관리만 했지 딱히 기술은 없어. 그럼 내가 원룸에서 요리를 할 테니 우리 온라인으로 판매해보자. 가까운 곳은 자기가 직접 배달해도 좋고 돈가스 같은 거 만들어서 동네에 배달하면 좋을 것 같아. 입소문만 타면 돈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전혀 생각지 않는 일이라 좀 많이 당황스럽네. 우선 부모님께 한번 말씀드려보지 뭐. 자기가 한번 말씀드려봐. 또 나보고 말씀드리라고? 어머님, 아버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또 뭔데? 설마 또 돈 얘기는 아니겠지? 드러나 보자. 뭐냐? 하진아빠랑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분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분가? 살집이나 있냐? 능력도 없는 것들이 먹여주고 재워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이제 와서 대가족 살림하기 귀찮으니 쏙 빠지시겠다. 분가에서 가죽공장 와서 일하는 거랑 지금 집에서 살면서 일하는 거랑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냐? 아니요, 아버님. 하진아빠랑 제가 독립해서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해요. 뭐라고? 이제 와서 다 늙은 애미 애비 버리고 지들끼리 나가서 흥청망청 사시겠다. 하진 애비도 같은 생각이냐? 어디 뚫린 입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아니요, 아버지. 저는 딱히 분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하진 엄마가 살림이 조금 힘들었는지 투정하는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엄마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게 다 하진애미 혼자 생각인 거냐? 이런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막대 먹은 년을 데리고 와서 따순밥 먹이고 가정 꾸리고 살게 해줬더니 응? 대가리만 커져서 착실하게 일하고 있는 지 남편까지 꼬셔서 집을 나가겠다고? 참네. 그렇게 나가고 싶거든. 네가 죽고 못 사는 네 아들만 데리고 둘이 나가라.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적은 돈으로 정말 알뜰하고 완벽하게 살림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가족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아도 꾹 참고, 우리 하진이 남들 다 아는 태권도 하나 못 보내고 그저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게 다였어도 꾹 참고 꿋꿋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능력 없는 남편이 답답하고 알바도 못하게 하시는 이 집이 감옥같이 느껴져도 최대한 어머님, 아버님 공경하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뭐? 감옥? 언감생심? 네가 이 집에 시집 오지 않았다면 이런 집을 쳐다나 볼 수 있었겠냐? 그런데 감옥이라니 당최 미친 게냐? 우리는 이 집에 널 붙잡아 두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하진 애비도 한마음이면 다 같이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네 식구들 다 꼴도 보기 싫다. 아니에요, 아버지. 노여움 푸세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하진 애미도 진심으로 분가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가 이 겨울에 어디로 나가겠어요. 제발 나가라는 말씀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난 진심으로 분가하고 싶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너야말로 이 겨울에 뭐 하자는 거야? 조금만 성질 죽이고 참으면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래? 행복?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누가 행복하대? 아까도 말했듯이 난 이곳이 감옥처럼 느껴져. 맨날 무시당하고 부업대기 역할만 하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곳이라고 여긴. 자기는 좀 주체적으로 살고 싶지 않아? 언제까지 부모님 시다발이 노릇만 할 거야. 심지어 월급도 못 받고 나중에 유산으로 받는다고? 요즘은 100세 시대야. 어머님, 아버님 정정하신데 무슨 유산이야. 그때 되면 우리도 다 늙어. 앞으로 하진이 교육은 무슨 돈으로 시킬 건데? 하다못해 인터넷 강의들을 돈도 없을 텐데. 제발 마마보이에서 좀 벗어나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여보? 뭐? 마마보이? 너 남자 자존심 긁는 얘기만 할래? 나도 너처럼 돈돈거리며 돈에 미친 여자랑은 살기 싫어. 누군 뭐 고아원 출신 부인이랑 사는 게 좋아서 계속 사는 줄 알아? 나랑 우리 부모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너야말로 악마야. 뭐? 악마라고? 당신과 당신 부모들이 악마지. 내가 왜 악마야? 내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해서 부모 없이 살았겠어? 어쩜 당신은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이프 배경을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상처를 후벼 파고 소금을 뿌려. 난 나에게 이렇게까지 모욕감을 주는 당신과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 이혼?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먼저 해주니 고맙기까지 하네. 그래, 좋아. 난 부모님과 이 집에서 살 테니 넌 여기서 나가줘. 난 육아에 소질 없으니 하진이는 데리고 가. 양육비는 줄 테니. 뭐라고? 당신 하진이 아빠 맞아? 진짜 소름 돋는다. 소시오패스 아니야?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내팽개치다니. 당신과 당신 부모들 다 소시오패스야. 진짜 무서운 존재들이라고. 돈에 환장한 여자가 양육비 준다고 하면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얼른 나가주길 바래. 당신 그리고 당신 식구들 언젠가 천벌받을 거야. 소연아, 하진이랑 잘 지내고 있어? 걱정돼서 연락했어. 오랜만이다, 선정아. 나 하진이랑 원룸에서 잘 살고 있어. 감옥 갔던 집, 악마 같은 식구들에게서 벗어나 하진이랑 둘이 있으니 너무 홀가분해서 날아갈 것 같아. 진짜 행복해. 다행이다, 정말. 근데 어떤 일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 하진이 학교 보내고 다 같이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꽤 들 텐데. 참, 전 남편한테서 양육비는 충분히 받고 있는 거야? 아니, 예상했던 대로 양육비는 딱 3번 주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더 이상 안 주고 있어. 그놈의 자린고비 같은 집안에서 양육비 한 달에 꼴랑 50만 원 받아내기도 이렇게 어렵네. 애초부터 기대하지도 않고 있었어. 다행히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생활비하고도 적금까지 들고 있어. 예전에 내가 잠깐 얘기했던 반찬 만드는 일, 특히 김치 만들어서 파는 일이 쏠쏠하게 남아. 내가 그놈의 집구석에서 살림하면서 요리 실력은 엄청 쌓였거든. 다들 맛있다고 난리야. 입소문이 무섭더라고. 소개를 통해서 내가 마케팅 따로 안 해도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야. 참, 선정아, 너 혹시 나랑 동업하지 않을래? 지금 다니는 회사 계약 이번에 끝난다고 했잖아. 맞아. 이번에 2년 계약 끝나가서 안 그래도 다른 회사 알아보던 참이었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시작하면 완전 몰입해서 끝을 보는 성격이잖아. 이제 이혼하고 나 혼자니까 똘똘한 우리 하진이 잘 교육시키고 집도 사고 하려면 돈도 많이 필요할 테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확장해보고 싶어.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 내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어. 네가 마케팅 쪽 일을 오래 했으니 특히 온라인 마케팅 부분을 담당해주면 좋겠어. 내가 하진이 돌보며 음식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파트타임으로라도 직원을 뽑아서 최대한 공급을 늘려볼게. 넌 워낙 생활력 있고 부지런한 친구이니 분명 성과가 있을 거야. 그럼 널 믿고 나도 올인해볼게. 같이 열심히 일해보자. 고마워, 선정아. 안녕하세요, 김소연님. 아까 전화드렸던 방송작가 한세연입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량이 워낙 많아서 인터뷰를 좀 상세히 진행할게요. 괜찮으신가요? 네, 작가님. 괜찮습니다. 이번에 자서전 형식으로 발간하신 책이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여기저기서 강연과 방송 연락이 많이 오네요. 지금도 대전에 한 평생교육원에 강연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같이 지내던 친구와 동업하셔서 김치 사업이 대박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근황은 어떻게 되시나요? 사업의 시작부터 쭉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책에 적은 대로 전 남편과 이혼 후 거의 쫓겨나듯 아이와 둘만 나와서 작은 원룸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치가 입소문이 나면서 저 혼자 힘으로는 부족해질 만큼 수요가 많아져서 고아원에서 같이 지냈던 오래된 친구에게 SOS를 청했죠. 선정이가 온라인 마케팅을 잘해줬고 점점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경매로 나온 조그만 식품 공장을 인수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직원들과 열심히 일한 결과 매출은 물론 순이익이 점점 늘어났고 공장 부지의 땅값도 많이 올라서 그곳을 팔고 지금의 큰 공장을 건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 현재 32개국에 다양한 김치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현재 연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작년 기준 약 5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엄청나네요. 그럼 조금 사적인 부분도 여쭤볼게요. 아이는 현재 많이 컸겠네요. 전 남편과 교류는 있나요? 아니요. 이혼 후 양육비는 딱 3번 주고 연락이 없네요. 배드파파 같은 사이트에 신상도 올려봤지만 그 자린고비 같은 집안에서 한 달에 몇십만 원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죠. 그 이후로는 제가 능력이 되니 딱히 양육비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치사하고 더러운 집안이거든요. 전 남편은 심지어 아이가 보고 싶다고 연락도 없었어요.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부분을 토대로 대본을 작성해보고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진 엄마, 오랜만이다. 잘 지내? TV에 나오는 모습 보기 좋더라. 많이 성공했나봐. 축하해. 당신 책도 읽었어. 갑자기 왜 연락한 거야? 이제 와서? 당신이랑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아. 아, 실은 몇 년 전에 아버지가 지인한테 사기를 크게 당해서
우리 집 재산 다 빨간 딱지 붙고 뺏기고 지금은 원룸에 엄마, 아버지, 나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중풍이 와서 몸 한쪽을 아예 못 움직이시고 거의 방바닥을 기어다니시지. 엄마는 자기도 알지? 당뇨 있었던 거. 당뇨 합병증으로 곧 입원해야 할 것 같아.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드네. 맨날 돈돈거리고 그나마 있는 돈 자식, 손주한테 한 푼도 안 풀더니 해먼 사람한테 사기 맞고 결국 다 날렸구만. 그래서 그쪽 사정을 왜 나한테 말하는 건데? 당신 저희가 뭐야? 저희가 아니라 그냥 당신 사업이 워낙 잘 되는 것 같아서 예정을 생각해서 우리 집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해서 연락한 거야. 이봐, 하진 아빠. 지금도 당신은 틀려먹었어. 당신이 하진이 아빠고 나에게 7년 만에 연락하는 거면 당연히 하진이 얘기부터 물었어야 정상 아니야? 하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리고 뭐? 예정? 난 당신에게 예정이라는 게 아예 없어. 그 지옥 같은 집에 악마 같은 당신 부모들하고 살던 게 아직까지도 가끔 꿈에 나와. 완전히 악몽 그 자체라고. 참, 하진이는 잘 지내지? 그동안 양육비 못 줘서 정말 미안해. 우리 하진이는 나 닮아서 독립적이고 진취적이야. 워낙 똑똑해서 미국 사립학교로 유학 보냈어. 미국 현지 유모 붙여서 생활하고 있고 나도 매달 찾아가 보고 있어. 아, 그래? 잘 됐네. 그래서 혹시 돈 500만 원만 어떻게 안 될까? 아이고, 이 등신 같은 인간아. 아직도 부모 밑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는 거냐? 돈 500이 없어서 내게 연락해? 이 마마보이야. 정신 차리고 오토바이 타는 법 배워서 배달 일이라도 찾아봐. 계좌 불러. 한 1000만 원 줄 테니 이것 먹고 떨어져라 이 화상아. 다신 연락하지 마. 고마워 정말. 그리고 미안했어. 차단할 거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전 선정이와 김치 사업 공동대표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청결을 최우선시했고 국산 재료로만 엄선하여 만든 서울식 깔끔한 맛이 통했는지 불티나게 팔려서 연매출 600억을 찍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으로 온갖 멸시와 고난을 딛고 성공한 저의 스토리가 재밌었는지 책도 벌써 5쇄에 들어갔고 TV와 강연도 많이 하다 보니 이제는 셀럽이 다 됐네요. 김치 사업으로 번 돈으로 틈틈이 했던 부동산 투자도 대박이 나서 현재 판교, 강남, 서초에 땅과 아파트 시세로만 약 180억 정도 되네요. 우리 하진이는 미국 의대 진학을 목표로 매일 밤새워 공부하고 에세이에 뭐 하나라도 추가하기 위해 리더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피부과 의사와 데이트 중입니다. 둘 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급격히 가까워졌네요. 전부인과 사별하고 딸 하나 키우고 있는 남자인데 워낙 심성이 고와서 저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있습니다. 이런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얼떨떨합니다. 조만간 이 남자의 딸도 함께 만나볼 예정입니다. 딸도 절 좋아해준다면 좋겠네요. 여자로서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픈 소망이 있습니다. 저
지금껏 열심히 살았으니 다시금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도 복 받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30살 정도 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 왔었지만 어딘가 결점이 있는 사람들 뿐이었죠. 이런 저의 생각을 더욱 확신케 한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완벽해 보이던 남자친구는 물론 예비 시모까지도 위선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위선자들의 실체를 폭로하고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오빠, 어머님이 아직도 나 많이 반대하시는 거야? 저번에 한 번 뵀을 때 내 성격이며 직업이며 많이 안 좋은 것 같다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길래 나 정말 깜짝 놀랐잖아. 엄마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사람이 깐깐해서 그렇지 속정은 깊은 사람이야. 너 그렇게 보내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았는지 하루 종일 우울해 하시더라고. 내가 프리랜서로 그림 그리는 일하고 있으니까 반대하시는 거잖아. 회사 취직하면 어머님도 나 조금은 달리 보시려나? 프리랜서라고 해봤자 불안정한 것도 없잖아. 오히려 남들보다 시간도 많이 남고 여가 활동도 즐기면서 원하는 만큼 버는 네가 난 부러울 때가 많은데, 아무리 대기업 다녀봤자 시간 쫓기고 인생도 제대로 못 누리면 의미 없는 거고. 어머님이 오빠를 너무 잘 키우셔서 그래. 성격 좋지, 몸도 좋지, 얼굴도 잘생겼지. 뭐 하나 빠지는 곳 하나 없는 사람이잖아. 에이, 너무 날 띄워준다. 엄마가 나 자랑하는 거야 부모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너까지 그럴 필요 없어. 아니야. 오빠는 내 인생에서 정말 처음으로 만난 완벽한 남자친구야. 사실 내가 이전 연애에서는 많이 집착하고 불안정해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 그런데 그거를 잘 고치지 못하고 내 성격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 근데 오빠는 유일하게 이런 내 상처 이해하고 집착하는 모습도 사랑하는 거라면서 아껴주는 사람이었잖아.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혼한 것 때문에 네가 어릴 때 많이 힘들어서 그런 것뿐이야. 원래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그 상처가 깊이 각인돼서 안전한 방향을 모색한다잖아.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도 이때까지 남자친구들이 신뢰를 못 준 까닭이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뿐이고. 어쩜 오빠는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할까? 내가 오빠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 같아서 겁이 날 지경이야. 나도 사람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 나도 단점 한둘쯤은 있어. 어떤 단점이 있는 사람인데? 밥 먹을 때 당근이며 오이며 거른다는 거 말고 오빠 단점이랄 거 딱히 없는 사람 같은데? 나한테만 얘기해봐. 뭔지 정말 궁금해서 그래. 단점이 없다는 게 단점 아닐까? 재미없는 농담을 하는 게 단점이었네. 잘 알았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될 분은 교수에 시어머니 될 분은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으로서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죠. 얼굴이 잘생긴 것은 물론 목소리도 좋아서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는데요. 그런 남자친구는 과거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었지만 저를 소중히 아껴주는 것은 물론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말을 해왔으니 주변에서는 이런 복이 또 어디냐면서 칭찬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예비 시어머니였죠. 저는 예비 시모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각오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큰 상처가 있었던 저였기 때문에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통이라고 해도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완벽한 배우자라고 생각되는 남자친구와 꼭 결혼을 하고 싶었기에 어떤 수모나 괴로움도 참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아무나 며느리로 들일 수 없는 건 알고 있겠지? 도휘 애비나 도휘야, 너 정도면 참한 며느리감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다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내 마음에 들려거든 지금보다 훨씬 더 분발을 해야 될 거야.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울게요. 저번에 말씀하셨던 요리학원도 다니면서 집안일도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요.
일단 마음가짐은 똑바로 먹은 것 같구나. 내가 너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도 기억에 담아두고 있고 괜히 신경 쓰는 거라면 잊어버리거라. 원래 내가 사람이 깐깐하고 한번 마음에 안 들었다 싶으면 어지간하면 인상을 안 바꾸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그나마 내가 달리 보려고 하고 있으니 한번 노력해 보라는 뜻이다. 어머님께서 저 좋게 봐주시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요리 배우는 거 말고 엄마한테 청소하는 법이며 빨래며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런 거 생색낼 생각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는 게 멋있는 사람이다. 나중에 네가 말해놓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니? 꼭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얘긴데 결혼해놓고 막상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면 어떡할 거니?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할 수 있을 만한 확신을 줬으면 좋겠구나. 제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확신을 드릴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시는 거 있다면 제가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최근에 도시락 싸준 거 봤다. 그런데 맛있어 보이는 것들 범벅으로 도시락 싸면 보기에야 맛있겠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겠지? 요리하는 법을 배우기 앞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다. 너는 네가 낳은 아기한테도 해로운 가공식품들 낳자마자 먹일 거니?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마음이랑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을 대하라는 거다. 요리 같은 거 할 때 햄이며 소시지며 짠 음식들 넣지 말고 건강하고 맛있게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날 봐라. 이때까지 건강식단으로 잘 챙겨 먹고 잔병치레 한 번 없는 사람이야. 흑염소며 홍삼이며 몸에 좋은 것들 잘 챙겨 먹고 있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완벽하게 사람이 살 수는 없는 법이지만 완벽하려고 지향은 해야 된다는 거다. 어머님 보면 제가 배우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하는 게 정말 신기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부할 생각이라면 글러먹었다고 말해주고 싶구나. 사람이라는 게 관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해온 삶이 반영이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네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왔고 나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부럽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니? 앞으로 요리 만드는 거 나한테 가지고 와서 검사받고 모자란 솜씨는 나한테 배우면서 익혀 나가도록 해라. 완벽한 모습 보일 때까지는 내가 결혼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려면 이런 정도는 당연한 건가 싶은 의문이 들 정도로 깐깐하기만 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라고 하더라도 남편 될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워낙 컸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들일 마음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스킨십을 한다고 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고 결혼 이후에 부부로서 진하게 애정을 나누자면서 항상 제 친밀감의 표현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죠. 나는 오빠가 좋아서 그런 건데 맨날 이렇게 거부하는 행동이며 말이며 너무 상처받는 거 알아? 난 오빠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껴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런지 의문이 들 지경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혜영아. 나 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끼고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결혼 전까지 지켜주는 거라고. 결혼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오빠가 나 인정해주고 애정 표현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것뿐이었어. 결혼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빠한테서 그걸 얻고 싶었던 거라고. 무슨 마음인지 나도 잘 알아. 결혼 원하고 있지만 막상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데 엄마한테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서 그렇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한테 인정받는 게 무슨 상관인데? 엄마가 많이 보수적인 사람이거든. 아빠도 마찬가지고. 결혼 전에 애를 가진다던가 스킨십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면 결혼 절대로 인정 안 할 사람이야. 행여 사고 쳐서 애 가지는 바람에 임신하게 되면 평생 원망할 거라고 하셨고 정말로 그거 실천하실 분이 우리 엄마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가끔은 너무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 내가 며느리로서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친해지려고 던진 말에도 정색하고 덤비실 때가 있거든.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사람들이랑 사귀면서 사소한 말다툼이며 갈등이 많았던 분이야. 아무래도 통제적이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작은 실수라도 용납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나야 어머님이 어떤 캐릭터인지 오빠한테 들었으니까 이해하지. 그런데 나는 정말 오빠랑 더 친해지고 싶고 결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 결혼 정년기도 늦춰지는 거 싫고 주변 친구들도 다 결혼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오빠 아이 낳고 알콩달콩 지내고 싶은데 나만 그런 마음인 거야? 당연히 나도 같은 마음이지. 그런데 우리 결혼 생활 앞으로 한참이나 남아있잖아.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있어서 시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말 너도 잘 알고 있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아보자.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남자친구는 이상할 정도로 스킨십을 거부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었지만 남들에게 쉽사리 털어놓을 수도 없었죠. 그나마 제가 믿을 수 있는 친구 중 하나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았더니 뭔가 의심스럽다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개팅 어플 통해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스킨십을 거부한다는 게 되게 의아하고 신기한 일이긴 한데 보통 그런 어플 쓰는 사람들은 여자의 환장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건드리면 건드렸지 지켜준다느니 하는 그런 표현들을 안 하거든. 나도 그것 때문에 한때 생각이 많아진 적이 있긴 해. 그런데 어떡하겠어? 오빠가 나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라고 그러는데 또 오빠가 소개팅 어플 설치했었던 거는 외로워서 그랬던 거고 마음 맞는 사람 있으면 친구라도 될까 싶어서 시험 삼아 깔아봤던 거래. 그 성격에 그 외모에 소개팅 어플 쓰면서 친구를 사귀는 게 목적이었다는 게 나는 이상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나이도 너보다 3살이나 많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 연애 경험이 영 없진 않은 것 같은데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는다며? 여자친구에 한 번 정도 사귄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일하면서 스펙 쌓는 거에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고 그러더라. 원래 그런 사람 있잖아. 충분히 연애는 할 수 있는데 자기 개발한다고 신경 쓰느라 연애 활동은 전혀 못하는 사람들. 아무래도 뭔가 수상하다. 네 남자친구 겉으로 보이기에는 완벽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뭔가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걸 캐물어봤자 나올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몰래 한번 핸드폰이라도 확인해보는 거 어떨까? 내가 요즘 많이 바빠서 그럴 시간이 부족해. 너 여전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그린 쓱싹쓱싹 그리고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고 돈 받으면 그만인 일이잖아? 시간이 제일 남을 만한 애가 시간이 없다고 하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번에도 말했잖아. 어머님이 며느리로서 해야 될 소양들 가르쳐주시고 있고 요리 같은 것들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정신도 없고 바쁜 요즘이야. 너 시어머니 될 사람도 참 극성이다. 아무리 사람이 깐깐하고 철저하다고 해도 요즘 미리 수업을 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이쯤 되면 그냥 결혼시키기 싫어서 일부러 회방 놓고 너 힘들게 하려는 거 아니냐?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지하게 가르치시는 모습 보니까 그냥 사람부터가 완벽주의인 것 같아. 이제 간신히 나 마음에 들어 하시기 시작했는데 괜히 처지는 모습 보여서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 아이고, 완벽한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완벽주의자 시모 모시게 생겼네. 지금이라도 그냥 벗어나는 게 맞지 않겠어? 솔직히 결혼 얘기 네가 꺼냈는데 별로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스킨십도 안 해. 결혼 생각도 없어 보여. 완벽한 남자친구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 같은데? 아, 물론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네가 힘들어 보이니까 하는 얘기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언젠가 나를 인정하게 될 날이 올지 남자친구랑 맺어지게 될 날이 있기는 할지 걱정뿐이야.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날이 심란해지는지 모르겠어. 네 아버지랑 어머니 이혼하고 나와서 다시 결합했었잖아. 차라리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미리 알고 헤어질 때 헤어지는 게 답인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랑 아빠 이혼하고 재결합하기는 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중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 이혼 문제 때문에 우울증 앓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시무룩하게 있느라 애들한테 왕따 당한 일도 있었잖아. 나는 그냥 알콩달콩 지내면서 이쁜 애들 없고 그렇게 단란한 가정 꾸리기만 하면 더 바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이 높은 거라니까. 잡음 하나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어?
그러지 말고 네 남자친구 한번 캐보자. 아니면 내가 좀 도와줄게. 너 시간 부족하다니깐 내가 몰래 따라다녀 볼게. 아니, 괜찮아. 괜히 일 버리고 싶지도 않고. 네 예비 시모인가 하는 사람도 내가 같이 캐볼게.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쪽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 도움받을 수도 있다니까? 네가 정말 힘들어 보여서 그래. 완벽한 사람 만나겠다고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할 거야? 친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저는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나 남자친구의 완벽한 모습 뒤에 감춰진 허술한 면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제 어릴 적 상처를 돌아보고 언젠가 맞을 매라면 미리 맞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저의 각오가 무색해질 정도로 예비 시모에 대해서 알아내게 된 것은 충격적인 것이었죠. 뭐? 어머님이 호스트바에 가면서 젊은 남자들이랑 놀아나고 있다고? 그렇다니까. 고상한 사모님인 줄 알았더니 문란한 사람이었네. 나도 알고 정말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완벽한 며느리 되겠다고 무리하지 말란 얘기야. 설마 남자친구도 문제 있는 사람이었어?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기는 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남자를 만나건 불륜을 저지르건 솔직히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네 남자친구 수상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야. 취미라고 해봤자 조기 축구회에서 축구하고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면서 동아리 모임 가지는 거 말고는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더라. 그게 왜? 오히려 건실하고 좋은 모습인 거 아니야? 특이한 게 있다면 여자가 있는 그룹은 절대로 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섞이지도 않더라고. 아무래도 뭔가 새로운 거 알아내려면 네가 직접 파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제 넌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알아낸 사실에 만족하고 완벽한 남자친구라면서 믿으며 그냥 넘어갈지 아니면 네가 직접 더 캐볼지 선택해야지. 저는 남자친구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친구의 말 맞다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았는데 하나둘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카톡을 확인해 보니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고루 친근하게 대하는 남자친구였지만 특이하게도 여사친들에게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금 잘생겼거나 몸이 좋다 싶은 남자들에게는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걔 중에는 언제 또 한 번 놀러 가야지 하면서 뭔가 은밀한 비밀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들도 많이 보였었죠. 남자친구 말이야. 주로 어울리는 게 남자들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친한 친구들이 매번 바뀌지 않았어? 맞아. 친구들이 매번 바뀌는 데다가 연령대도 다양한 것 같더라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사람이 발이 넓은가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 남자친구가 놀다가 항상 들리는 곳이 어디였는지는 혹시 기억하고 있어? 보통은 술집 아니면 사우나 같은 곳이었지. 남자들 원래 운동하고 나면 목욕탕 자주 들리잖아. 참,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기는 했어. 이상한 게 있다니? 전에는 아무런 얘기하지 않더니? 내가 이렇게 캐묻기 전에는 나도 이상한 줄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큰 목욕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으슥한 데로 가는 게 참 이상하더라. 일반적으로 이쪽까지 와서 굳이 사우나를 해야 되나 싶은 곳으로 가는데 왜 그랬는지 나도 이유는 잘 모르겠고. 뭔가 알아내기라도 한 거야? 뭐 때문인지 나한테 얘기라도 해줘라. 확실해지면 너한테 얘기를 할게. 아직은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친구에게 후회를 기약한 저는 남자친구를 며칠 동안 몰래 미행하였고 덕분에 진실이 무엇인지 역시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저는 당장이라도 남자친구의 따귀를 후려갈기고 싶을 정도였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예비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닥달을 해오더군요. 너 요즘은 왜 나한테 요리 배우러 오지 않는 거니?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깍제깍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궁금하더구나. 그래도 내가 너한테 연락 안 한 이유는 언제까지고 이렇게 뭉개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던 거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니? 제가 오빠랑 결혼하고 싶었던 건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혼할 일 없고
남은 평생 행복할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요. 뭐? 너희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니. 그게 지금 무슨 얘기니? 들은 그대로예요. 엄마랑 아빠 예전에 이혼한 적 있어요. 지금은 다시 결합하셨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니? 그럼 보고 배운 게 이혼한 가정이나 할 법한 행동이며 말 아니겠니? 이혼한 가정이나 할 법한 행동이며 말이라니요?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뻔히 무슨 말인지 알면서 모른 척 따져대는 지금 같은 행동을 말하는 거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 볼 때부터 어딘지 싸한 기분이 돌더라니. 아니나 다를까 이런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구나. 너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일 마음 싹 사라져버렸다. 며칠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리 수업도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러려니 하고 적당한 핑계 있으면 솔직히 용서해줄 마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팔려고 드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구나. 물건이란요? 제가 무슨 상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세상 이치라는 게 원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다. 네가 내 아들 좋아하는 것 같고 정성이 갸륵해서 받아주려고 했었어. 그런데 너 하는 꼴이며 행동 거지를 보니 역시나 하자가 많은 것 같아서 하는 말이고. 닥치고 당장 꺼지거라. 너 같은 거랑 결혼 절대 못 시키니까. 당장 우리 아들에게서 떨어지란 말이다 이 거머리 같은 거사. 안 그래도 그럴 작정이었어요. 당장 꺼질게요. 뭐? 너 반응이 왜 이러니? 네가 하는 말이야 달갑다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면은 앞으로도 찜찜할 것 같구나. 말은 헤어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으니 당장 왜 그러는지부터 말하거라.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할 땐 언제고 참 바라는 것도 많으시네요. 정말 후회 없으시겠어요? 후회는 너같이 이혼한 가정 딸 받아들일 때나 하는 거고 우리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완벽한 집안에 너 같은 하자 있는 애가 끼어들 뻔해서 그렇지 앞으로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그래요. 원하니까 얼마든지 말씀해 드릴게요. 댁 아들은 이 남자 저 남자 안 가리고 만나가면서 문란하게 몸 섞어대는 동성애자였어요. 너 지금 고소 당하고 싶어서 미친 소리 하는 거니? 내 아들이 동성애자라고? 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거야 댁이 좀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을 일이죠. 호스트바에서 젊은 남자들한테 뿌리는 돈 조금만 아껴도 흥신소 사람 쓸 수 있을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호스트바는 또 무슨 소리니? 정말 몰라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지적하시더니 이제는 본인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년아. 호스트바라니 내 평생에 그런 흉한 단어는 들어보기가 처음이구나. 처음인 사람이 그렇게 매일같이 시간 남을 때마다 교수 남편 내버려 두고 술 마시고 젊은 것들이랑 모텔까지 가셨어요? 그래도 어머님한테나 오빠한테나 고마운 거는 있네요. 남 부러울 건 없다고 말하면서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 역시도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오히려 완벽한 모습에 집착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문제가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요. 저도 엄마 아빠 이혼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집착하고 댁 같은 인간들이랑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니까 많이 깨달았죠.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니까. 이 미친년아. 독사 같은 혀를 당장 뽑아버리기 전에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닥치라는 말이다. 자꾸 저를 모욕하시고 물건이니 뭐니 이혼 가정이니 뭐니 헛소리 하신 거는 그쪽이 먼저 아니었을까요? 저는 물었던 거에 대답해줬을 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파탄 나기 싫으면은 입 닥치고 있어 이 미친 할망구야. 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입은 앞으로 다물고 있으마. 이때까지 내가 한 말에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 테니 받아주렴. 내가 꼰지르기라도 할까봐 이제서야 겁이 나나 본데 늘 당당한 척 굴고 좋은 집안이라고 자랑하던 댁도 별거 없다는 거 알려줘서 참 고마워. 미친 할망구야. 솔직하게 이 말 저 말 한 김에 한마디만 덧붙일게. 내가 배우라면서 만들어준 요리 더럽게 맛없더라. 그렇게 저는 예비 시모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고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서름을 한 번에 되갚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남자친구였던 쓰레기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을 수도 있었는데요.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려던 것이 목적이었다고 눈물과 함께 실토를 하더군요. 직장에 소문이 나는 것은 물론 이 문제를 놓고 어머니와 다투던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귀에 어머니가 술집에 남자들과 놀아나는 것까지 들어가 버려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할 것 같았던 가정이 파탄나기까지의 이야기였는데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한 업보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니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서도 전혀 불쌍한 마음은 들지 않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로 오랫동안 손윗동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매일 외모를 지적하고 재미도 없는 농담을 하면서 사람 스트레스를 주다가 최근에야 통쾌하게 당한 것들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동서,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오늘 어머님이랑 식사할 때 보니까 아주 살이 퉁퉁하니 바지 터질라고 그러더라. 헬스한다고 그러더니 뭐 돈만 쓰고 별 성과는 없나 보네? 요즘 일이 바쁘기도 하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처방받다 보니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이야. 운동 안 하면 사람 살찐다는 거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나태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하는 거 보면 너무 웃기더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몸매 가지고 걸고 넘어지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제 몸매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 남편이나 저나 문제 없는데요. 만족하는 사람이 그렇게 남의 눈치를 봐? 어머님이 살쪘다고 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약 때문에 그렇다면서 변명이나 하더만. 눈치 안 보는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하진 않겠다. 그건 눈치를 본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최소한의 예절을 차린 거죠. 형님이야 농담이랍시고 편하게 막말 던지시는 사람이니까 상관없으시겠지만요. 남의 말투 지적하지 말고 얼른 살이나 빼. 지금은 내가 보기 너무 뚱뚱하더라. 옷 이쁜 거 동서한테 주고 싶은데 너무 뚱뚱해서 줄 수가 없어서 그래. 형님 옷 딱히 필요 없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패션이나 외모나 몸매 같은 거 지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보고 있으니까 괴로워서 그러지. 패션학과인지 뭔지 나왔다고 사람 옷 입는 걸로 무시하고 그랬었잖아, 동서가. 어머님 생신 선물로 드린 옷들 제가 정리해드린 것 때문에 아직도 화나셨나 본데요. 언제까지 그 일 담아두시고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그 일 있은 지도 벌써 3년은 지났는데 계속 걸고 넘어지시는 것 같네요. 나 어머님한테 맞춰드린 옷들 알아보고 나름대로 이쁘고 어울리는 걸로 골라드린 거야. 어머님이 동서가 골라준 옷 이쁘다고 받아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서는. 형님처럼 집요한 사람은 살다 처음이네요. 저희도 알고 지낸 세월이 있는데 이제는 좀 이런 일로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려면 동서가 우선 내 말대로 살도 빼고 옷도 좀 바꿔 입고 내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 일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야. 동서가 먼저 사사건건 내 일에 트집 잡고 태클을 계속 걸잖아. 어머님한테 그냥 화장품 추천해드리면 될걸. 기분 나쁘신 티 내는데도 주름이 자글자글하다 이런 소리를 하시니까 그러죠. 애들한테도 얼굴이 어떻고 자라면 골격이 커질 거고 어쩌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요. 주변 사람들이 죄다 외모 신경 쓰면서 자기가 남들한테 어떻게 비칠까 전전긍긍하는 사람 만들고 싶어 안달나신 분 같아요. 형님은. 아, 그러니까 나한테 정신병이 있다. 이거네? 그래. 정신병 있는 사람답게 굴어줄 테니까 앞으로 기대해. 형님은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비난을 서스럼없이 해놓고도 애정어린 조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다 형님을 포기하다시피 했었지만 저는 그런 꼴을 참고만 있기도 힘들어 지적을 했었죠. 덕분에 형님은 틈만 나면 제게 시비를 거는 게 거의 일상이었는데요.
대체 형님은 나한테 왜 그렇게 매일 못되게 구시는 건지 모르겠다. 사람들한테 매일 못된 소리 안 하면 입안에 가시라도 돋나 봐. 난 그냥 당신이 형수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 좋겠다. 형수는 편하게 막말하는데 당신이 너무 진지하게 대응하느라 상처받는 것 같아. 아니, 차라리 나한테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애들이며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막말을 하잖아. 아무도 이걸 통제 안 하니까 나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아주버님은 왜 이런 걸 가만히 두시나 몰라? 형도 나름대로 대응은 하는 것 같은데 통 고쳐지지 않는 것 같네. 일단 당신 허리 디스크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 괜히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재활이나 병원 다니는 문제만 신경 쓰자. 잘하면 조만간 이 문제도 해결될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조만간 해결이 된다니? 당신 뭐 얘기 들은 거라도 있어? 아니, 당신은 몰라도 돼. 나도 일단 확실하지 않은 얘기라서 말하기가 좀 그러네. 남편은 한 번 말을 하지 않겠다면 절대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설득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역시도 형님에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소중한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성형을 하고 싶다고 울며불며 고집을 부리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형님이 다 애한테 못생겼으니 성형을 꼭 해야 한다고 입김을 불어넣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이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었죠. 형님,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서연이한테 성형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딸을 왜 그렇게 기를 죽이셨냐고요?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저희도 답답해서 말을 해요. 아직 가치관도 제대로 안 여문 애한테 성형을 권유하다니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애가 못생긴 얼굴도 아닌데. 아니, 도련님. 동서가 워낙 유전자가 세서 나중에 다 반영될 거라니까요. 그럼 서연이도 못난 얼굴 될 거고 결국 성형하게 될 거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지금 딱 뜯어 고치는 게 비용도 덜 들고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과거 사진 같은 거 퍼질 때도 생각해야죠. 요즘에 중학교 때 성형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제 와이프 외모 가지고 자꾸 지적하시는데 처녀적 사진은 보시고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스테로이드 부작용 때문에 살이 쪘다지만 어디 가서 박색 소리는 안 듣는 외모입니다. 원래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쁜 편이고 가재는 개편이라잖아요. 도련님 눈에야 뭐 자식이든 아내든 마냥 이뻐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안 그렇거든요. 지금 예쁘다 안 예쁘다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남의 집안 교육에 참견을 하시냐는 거죠. 못나든 예쁘든 그냥 가만히 좀 있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게 어려우세요? 가족 좋다는 게 뭐야. 문제 있으면 지켜보지만 않고 참견하고 그런 게 다 정인 거지. 동서는 어쩜 사람이 그렇게 정이 없을까 몰라. 못생기면 인성도 나쁘다는데 딱 그 꼴이잖아. 적당히 하시죠, 형수. 저희 진짜 많이 참고 있어요. 같은 수준 되기 싫어서 욕 안 하는 거지 저희도 할 말 많아요. 형님 욕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좋게 말씀드릴 때 그만해주세요. 참는 것도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도련님한테는 미안한데요. 언젠가는 제 진심 알아주실 거라 믿어요. 애한테는 당장에는 괴롭겠지만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쓰다잖아요. 괴롭더라도 진실은 꼭 알려줘야죠. 아무리 다그치고 타일러 봐도 답이 없는 형님이었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형하겠다는 딸 아이를 간신히 말리고 설득해서 달래는 한편 대책을 강구하려는데 남편이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무래도 형수 이대로는 답이 없겠다. 그냥 형이 말한 거 받아들일까 싶기도 하네. 아주버님이 당신한테 뭐 얘기라도 한 거 있어? 혹시 전에 나한테 하려다가 말았던 그 말이야? 내버려두면 조만간 알아서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거? 이걸 당신한테 말하기도 좀 민망하고 창피한 일이긴 한데 당신도 형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형이 소심해놔서 이런 거 나서서 파헤치고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 공부하다가 회사 들어가서 일만 열심히 했지 요령도 없는 사람이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뜸을 들여? 뭔지 궁금하니까 얼른 말이나 해봐. 형수가 요즘 들어서 더 외모 지적 많아진 거 알고 있지? 알고 있지. 성형이며 피부 관리며 빡세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 한 달에 생활비 받는 것들 죄다 관리에 쓴다는 말도 들리는 거 보면 진짜 한심하다 싶던데.
그것 때문에 형하고 많이 싸웠었고 형이 이혼하자고 말을 꺼낸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발 애를 생각하라면서 울고 불고 매달렸던 적이 있대. 형님이 그랬다고? 아, 그걸 내가 봤어야 했는데. 아주버님은 혹시 영상 찍어 놓으신 거 없으시대?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다른 거더라. 형이 화낸 김에 그동안 돈 어떻게 썼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게 많았다더라고. 아니, 사람이 아무리 성형이며 피부 관리로 돈 썼다고 해도 한 달에 500만 원씩 쓸 일이 줄줄이 있는 게 말이나 되겠어? 심지어 몇 번은 사채까지 썼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수상하잖아. 그런가? 비싼 피부과나 미용 시술 받고 그러면 돈 많이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런 걸 받아본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여튼 형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뭔가가 수상한 것들이 기억났다더라고. 가령 형수가 남몰래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온다고 해놓고 연락이 두절됐다든가, 아니면 피우지도 않는 담배 냄새가 옷에서 났다든가. 설마 형님이 바람이라도 피운다 이거야? 세상에. 애도 있는 아줌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확실한 건 아닌데 형이 의심하니까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하더라고. 일단 내가 거절은 했었는데 이렇게 의심을 한 이상 조만간이 아닐까 생각된 거지. 형수도 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더 막말하고 다닌 거고. 형이랑 카톡한 내용 있는데 당신도 한번 읽어봐봐. 형, 부탁이라니까 나도 들어주고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스케일이 너무 크다. 이런 건 차라리 흥신소 같은데 전문적으로 부탁하는 게 맞지 않나? 남들한테 소문나고 싶지 않기도 하고 확실하지 않은 일로 이렇게 들쑤시기도 싫어서 미안한데 이런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다른 사람한테는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 형이 창피할 게 뭐 있어. 돈 잘 벌어다 주고 형수한테 죄 지은 것도 없는 사람인데. 만약 형수가 바람 피웠으면 그건 죄다 형수 잘못인 거 아니야? 얼마나 내가 무능하고 남자로서 매력이 없으면 그랬을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자신감을 좀 가지자. 대학 시절 때 형 좋다는 여자들 많았다며? 왜 이렇게 사람이 쭈그러들었어? 집사람이 이번에 돈 펑펑 써댄 거 들키기 전에 매일마다 나한테 외모 지적 안 한 날이 없다. 머리 빠지고 있다, 배 나왔다, 종아리 가늘다, 눈썹 관리해라, 얼마나 잔소리가 많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이 자꾸 맴돌다 보니까 나 밖에 산책 나갈 때도 모자랑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사람들이 괜히 내 얼굴 보고 웃거나 수근거릴 거 걱정돼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속 시원히 이혼하는 건 어때? 애 양육권 문제도 걸려있고 바람을 피웠는지 아닌지도 확실히 알고 싶어서. 괴롭겠지만 너가 꼭 도와줘서 이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 도와줄 수 있겠지? 생각은 해보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이거 형 문제니까 형이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도 가족 좋다는 게 뭐냐, 짜식아. 이럴 때 형님 좀 도와줘라, 응? 남편과 아주버님이 과거에 나눴던 대화를 보니 형님의 불륜 문제가 더 실체처럼 와닿았는데요. 형님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님을 알게 됐고 결국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기로 마음 먹게 됐죠. 저와 남편은 교대로 형님을 따라다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륜의 현장을 찍는 등 무수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증거를 알고 나니 고구마 줄기가 주렁주렁 딸려 나오듯이 저질렀던 다른 잘못들 또한 모조리 파악할 수 있었죠. 아주버님, 죄송한 일이지만 남편이 부탁해서 저도 사정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형도 무슨 얘기인지 이미 짐작하고 있을 거야. 솔직히 재수씨가 집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이 문제에 개입하실 자격이라면 당연히 충분합니다. 동생한테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해뒀으니까 알려줬대도 상관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아주버님도 짐작하다시피 계속 바람을 피운 행각이 있더라고요. 생활비로 돈 받아놓고 상간남한테도 계속 갖다 바쳤고요. 대출도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쓰였었네요. 이거 상간남까지 엮어서 죄다 소송 들어가야 해. 형, 이렇게 참고만 있기 힘들잖아. 사실 결정을 내리기가 좀 많이 힘들긴 하네. 이 마당에 무슨 소리인가 싶지만 원래부터 이럴 거라 생각해서 그런가? 별로 배신감이 들지도 않고 이혼할 부모 때문에 상처받을 우리 애들이 걱정이야. 그런 엄마가 있어봤자 애들도 불행해질 뿐이에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결정을 내리셔야죠, 아주버님. 일단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누가 등을 떠밀어줬으면 싶기는 한데 두 사람한테 더 부탁하기도 힘드니까 이젠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남편이나 저나 알아서 하겠다는 아주버님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형님의 불륜행각을 알고도 여전히 참고 사는 그 모습에 안쓰럽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여 이 문제를 가족들에게 제가 폭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지긋지긋한 형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죠. 본인이 저지른 잘못이 발각난 사실도 모르고 제게 또 막말을 해대더군요. 동서 프로필에 가족 사진 올린 거 봤어. 보면서 나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세요. 분명 제가 외모 관련해서 더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텐데요. 아니, 너무 신기하니까 꼭 말해줘야겠다 싶어서. 왜 개밥 같은 거 씹다가 뱉으면 축축하니 막 이상하게 뭉쳐서 꼬릿한 냄새나고 그러거든. 동서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꼭 그렇게 생긴 거 있지? 대체 도련님이랑 결혼은 어떻게 한 거야? 도련님 시력이 많이 안 좋은가? 아주버님은 아주 맹인이신 것 같던데요.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못생긴 게 지금 내 얼굴 비하한 거야? 아, 이 얘기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긴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그래, 너 이제야 외모 밑바닥 열등감 드러내는 거구나. 같은 수준 되기 싫다 어쩐다. 오만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별 수 없네? 착각 마세요. 당신 외모로 지적하는 게 아니라 못 볼 꼴 매일 참는 아주버님 딱 해서 한 말이니까. 애들 내버려두고 생활비 펑펑 써대면서 상간남이랑 놀아나는 꼴 지켜보느라 얼마나 힘드실까?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상간남?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미쳐버렸네? 당신이 상간남하고 어느 모텔 갔고 어디서 술 마시면서 놀아났는지 싸그리 증거 다 있거든. 그동안 써댄 돈이며 갖다 바친 돈 다 토해낼 생각하고 그 잘난 얼굴 불려로 박제될 걱정이나 하고 있으셔. 야, 너. 아니, 동서. 잠깐만.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보자. 내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부터가 일단 오해인 것 같거든. 친구랑 그냥 술 한 잔 걸친 게 전부야. 넌 정말 답이 없는 년이구나. 가족들한테 다 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럼 내 인생 망한다고 동서. 그이도 참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응, 아주버님뿐 아니라 댁 같은 거 엄마로 알고 있을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야, 잠깐만 내 얘기 들어보라고. 동서. 저는 온 집안에 형님이 불륜을 저지른 일을 까발렸습니다. 평소 행실부터 불량했던 형님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결국 형님은 막대한 위자료를 토해내고 아주버님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말았죠. 제게 계기를 장만해줘서 고맙다던 아주버님으로부터 뒷얘기 또한 들을 수 있었는데요. 소송에 연루되어 화가 난 상간남한테 버림을 받은 상황에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성형까지 하다가 부작용으로 얼굴에 붕대를 두르는 신세가 됐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한때는 반반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이쁨 받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보니 세상 일은 참 모르겠다 싶은데요. 마음을 곱게 먹지 않고 본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는 것뿐이니 불쌍해진 처지를 동정하진 않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